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정말 이슈가 많은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 급락이라든지 또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휴장을 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했는데 이와 대통령 선거가 겹치는 거는 거의 3번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투자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기대감과는 다르게 움직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던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하단 통해서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새벽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강하게 한 말이라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다라는 점일 텐데 가장 좀 크게 언급했던 게 군대를 언급하면서 전쟁이라든지 파난마, 운하 등 이런 갈등 요소들을 계속해서 짚어줬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려하던 전 세계가 아마 우려하던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관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미국 달러가 조금은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볼 만한 점이 있죠. 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들을 시사했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줬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이 이어졌던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그린 뉴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이 아니라 단순히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석유 시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앞으로는 산업별로의 희비가 많이 갈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것을 대응을 잘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흐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어제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취임식 직후에 약 4%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도 하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큰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특별한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이렇게 급락했을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정이 이어질지 혹은 단순한 실망감이었을지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잘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저희와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라고 제가 이따 꼭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그 정답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휴장이 되었고요. 마틴 루터 킹 데이와 취임식이 겹친 건 3번째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취임식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를 재선포하면서 산업별로 흐름이 어떻게 갈릴지 또 경제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지까지 저희가 함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트럼프 취임 날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의 흐름이 하락이 이어졌었죠.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키워왔었는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까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기대와는 다른 흐름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어났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암호화폐 시장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웅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이번 새벽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좀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 3시 반 정도에서 4시까지 이제 차트랑 이제 트럼프 발언 네. 같이 봤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조금 얘기할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 소진인지 뭐 기대감 소멸인지 아니면 다른 악재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은 내용 먼저 시장 바로 먼저 좀 네. 살펴볼까요? 사실 미증시가 어제는 휴장을 했는데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전문가님.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의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쵸?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휴정일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는데 네. 이 유동성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요. 그쵸. 오늘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만한 이제 계기가 뭐 주식 시장에도 있는지, 아니면 채권 시장에도 있는지, 아니면 통화 시장에도 있는지 이 3가지 면모를 좀 보는데. 일단은 전일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 취임식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9일, 20일이 있고요. 이제 2월까지는 17일까지는 이제 더 이상 휴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증시는 이렇게 마감을 한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사실 전일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이틀 전 증시에 대한 마감이고요. 사실은 이제 둘 다 0%대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산업도 0, 나스닥도 0, S&P도 0으로 마감한 게 맞는데 제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유동성을 좀 꼽을 때 이 3가지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뭘 보냐면 다우산업을 보는지 나스닥을 보는지 S&P를 보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유동성,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나스닥 이제 100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위 시가총액 100위에 대한 지수를 평가한 지수를 평가한 종목인데요. 선물 지수를 좀 유난히 보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10년물 채권 금리 들어갑니다. 미국의 이제 바로미터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뭘 더 보냐? 사실 통화를 많이 보는데 그 통화도 달러 인덱스라는 차트를 봐요. 이 3가지를 보고 시장을 평가합니다. 혹시 그 아나운서님은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아시나요? 그렇죠. 커플링, 디커플링 한동안 이야기가 많았었죠. 맞습니다. 커플링을 왜 보냐면은 네. 오늘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여력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변동성이나 유동성에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선물 지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현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나스닥 종합지수라든지 S&P나 이런 다른 3대 지수를 보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이 선물 지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금리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해가지고 사실 올라가고 있다라면 사실 유동성에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가 보합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죠. 사실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받쳐주는 하나의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사실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도 많이 평가합니다. 사실 지수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서 이 3가지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3가지 지수 중에서 2개가 휴장이었죠.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움직이긴 움직여요. 하지만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주요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들어오질 않아서 사실 보는 의미가 크게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휴장, 이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되게 사실은 안정장치로 아마 많이들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선 때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이 대선에 대한 확률이 달라질수록 사실 올라가는 주식들이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이 있을 거고 바이든이 내세운 공약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적 산업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을 했었고,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화학 관련된 이제 이런 공약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시장의 변동폭이 사실 미증시가 개장 전부터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휴장을 해줬다는 건 뭐냐면은 안전장치를 해준 거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 시장이야 일주일 내내 움직인다 치지만 이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은 휴장이 있는 게 사실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대선 때는 1, 2%가 움직이는 폭이 뭐 1시간 내로도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그 S&P 우리 국내 지수에서 뭐 개별 종목으로 뭐 네. 20% 30% 움직이는 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 종합 지수로 1% 2%는 움직이는 건 진짜 엄청나게 폭이 크죠. 크거든요. 그리고 저와 이제 뭐 비트코인도 했었지만은 해외 선물 관련해 가지고 주식 지수 옵션 선물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입장에서라면 이 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차라리 잘 됐다. 휴장이 차라리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이 거의 없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10시에서 9시 상대부터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면서 트럼프 취임식 전부터는 조금 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취임 이 얘기는 조금 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차트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얘기 끝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라면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 3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혼자서 이렇게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했으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별로 또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취임식 이슈들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얘기한 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또 전 정부랑은 얼마나 다를지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특히나 경제랑 투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주식 방송에서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맞아요. 제가 주식을 다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이야기만 한 40분 내내 하고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만 찝어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용을 살펴봐야 되니까 이 트럼프가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7대죠. 45대에 이어서 트럼프 2기가 지금 다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출범을 하면서 이제 수행 명령도 사인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전 행정부였던 바이든에 대한 정책들도 싹 갈아엎으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중심이 되는 슬로건이죠, 여러분들. 미국 우선주의. 이거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모자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모자 사실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부분은 MAG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ke Americ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좀 이제 미국 주식과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아마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상위 시가 총목 이제 10위에 있는 종목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이제 공화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슬로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거를 중점으로 미국을 우선시하는 공약들 위주로 내세우고 그 정책들을 펼치면서 미국을 다시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위대한 미국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렀고 이 대선은 사실 1980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역사적인 얘기긴 한데 다시 알다시피 까먹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 마찬가지로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이 슬로건에 가장 부합하는 현재 대통령이 누구다? 예, 현재 트럼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가장 우선시되는 미국이 가장 이익적으로 무엇이 중점이 될까를 그 부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공약을 내세운 게 이제 트럼프고 이 트럼프가 당선됐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이 슬로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슬로건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안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했고 이 옛날 일기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앙적 감세. 이게 재앙적 감세가 뭐냐면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되게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이러한 부분 정책들이 사실은 민주당 쪽이라 예전 이분 누구신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소위 다른 말로 하면은 펭귄 부인이라고 하는 제니 옐런인데 이분이 사실 트럼프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뭔가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우면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겠지만은 사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부분은 확실히 미국에 대한 이익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보는 입지에서는 맞는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지금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이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PPT를 먼저 가져왔게 했는데 저 3번째 내용부터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잠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되고 가장 걱정됐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 내 관세 정책이었죠. 다들 알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이제 25%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관세 60%로 매기겠다고 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보편 관세라고 할 수 있는 10에서 20% 정도의 관세 정책을 얘기가 꺼내게 되면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엄청 급등을 했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달러 인덱스가 104 구간부터 108 구간까지 이게 4에서 8이면은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짜 엄청난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미국 내 기축통화 강세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환율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요. 그래서 9월부터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대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달러 인덱스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에 한몫을 했던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관세 정책이었다. 근데 이 관세 정책을 이날 취임식 때 데이원이라고 하거든요. 취임식 첫날을 데이원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원 때 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좀 깊게 나오는 거 아니야? 딥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시피 관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질 않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108선까지 급락을 했었죠. 사실 이 부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환호한 일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기준으로 사실 평가를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에 따라서 달러가 현재 이제 가치가 있냐 없냐를 크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더군다나 미국 내 경제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수인데 이 인덱스가 108선까지 급락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취임부터는요 이렇게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이전 109 라인 때 붙어 있던 수치가 현재는 107 라인, 이거 오전에 찍어 놓은 겁니다. 108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 주식시장, 특히 신흥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호할 일이다. 아마 오늘 오전에 아마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아나운서님? 지금은 사실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전에는 크게 상승했었죠. 그렇죠. 네. 오전에는 크게 상승했다고 현재는 참 시장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달러 인덱스도 초반 증시의 영향에 크게 도움을 줬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 또 발언들이 미친 시장의 영향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좀 환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반짝 조금 하고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도 알아두면 좋을 이런 이슈들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투자자라면은 어떤 투자든 상관없이 알아야 하는 그런 이슈들 위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
방송 함께 보시고 또 방송 시간 외에도 대응하실 분들, 전략 세우실 분들은 QR코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다가 사실 끊긴 이슈가 있었죠. 그게 아무래도 이 국방 관련해서 이 정도의 이슈인 것 같은데 이 군사적인 면도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방송 보면서 네. 트럼프가 이제 전쟁 얘기만 3번 정도를 꺼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지리적 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인데 그런데, 네. 지리적 리스크죠. 그래서 근데 이 지리적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이게 호재로 작용할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떨 땐 그렇긴 한데 네. 대다수의 변수들을 봤었을 때 열의 8개 정도는 시장을 좀 이제 하락을 시키는 요소로 많이 작용을 암호화폐도 했던.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원유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잠깐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있고 브렌트라는 게 있고 중동 석유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3대 원유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거 사실 크루드 오일만 보셔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전쟁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사실 에너지 시장에는 사실 조금 환호할 만한 이슈거든요. 전쟁 터졌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지리적 리스크를 한번 받게 되면 상승폭이 진짜 4에서 8% 정도까지 크게 상승을 뻗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크루드 오일 관련해 가지고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영향은 크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얘기는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 다시 볼게요. 자, 트럼프 취임 D-Day, 비트코인이 이제 신고가를 터치한 후 현재 4% 급락을 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뭐 오른 거냐 내린 거냐라고 얘기부터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신고가 갔다라는 건 사실 긍정적인 이슈인데 그 다음에 이제 4% 급락이 나왔고 밑에 이슈 같은 경우에 최고가 경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사실 혼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사실 제가 어제 방송만 하더라도 이제 106K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99K 한번 터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작스럽게 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잠시 회사에 있었을 때 한 10분 내지 안으로 99K 기준에서 102K였거든요. 그때가 102K 기준에서 109K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펌핑이 엄청났었고 제가 그 누누이 얘기를 한번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트럼프 이슈 이런 게 다 좋긴 좋은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상한 하한 마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솔직히 말해서 천장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장이고 미 대선 이후로 아마 변동성이 가장 심할 장일 텐데 대응은 하지 말고 그냥 관망해라. 좀 크게 떨어지고 100K 무너져가지고 한 97K 오면은 살짝 매수 관점만 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위에 있는 가격들은 제가 거의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시장을 가장 장점으로 보는 게 기회의 시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잃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프로게이머가 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18만 원을 가지고 8억까지 만들었대요. 8억까지 만든 다음에 잃고 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300 몇 억까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 8억을 한 번에 크게 손실을 까먹어가지고 마이너스 9억까지 갔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8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9억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18만 원으로 300억까지 갔으니까 와 기회의 시장이라고 보는데 사실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것에만 좀 집중을 하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 비트코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근데 반대로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안고 가야 될 문제고 이거를 투자라는 걸 잘 사용하면은 삶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는데 이 투자라는 거를 잘못 이용하는 순간은 그냥 갑니다, 한 방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만큼 상승했으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날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109K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갈게요. 무슨 기대감일까요? 아나운서님한테 살짝 물어볼까요? 무슨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러니까 앞으로 정말 20억까지 오를 거다, 30억까지 오를 거다, 또 어떤 정책 관련된 정책이 있을 거다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 과연 이 취임식 당일날에 트럼프가 우리가 기대감 이만큼 109K까지 올려준 기대감을 발언까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갑자기 떨어지니까 기대감 소멸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하나 더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게 사실 시장의 관심사였거든요.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109K에서 110K 뚫고 그 2로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던 거지, 그 기대감이 없었다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다시 크게 떨어져가지고 예전에 70K, 60K까지 갈까요? 전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입장에서 좀 화면이 좀 지저분하니까 넘길게요. 그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피어 오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싱 아웃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외 증후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주변에서 나는 도지코인으로 얼마 벌었어,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어, 뭐 나는 리플로 얼마를 벌었어 라고 하면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정말 축하해 라고 할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야, 이웃사촌이 집만 사도 땅만 사도 배 아파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돈을 벌어도 배 아파하는데 그 주변인들이 어떤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은 사실 부럽고 시기의 대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만 못 산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을 포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지금 포지션이 없어? 나만 이거 지금 수익 못 가져간 거야? 나만 소외됐어? 라는 그 공포감인데, 이걸 비트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크게 많이 느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돈 넣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요. 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복구 못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00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고 매매를 하다가 그 부분을 잃으면은 더 큰 돈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처음엔 큰 돈 넣다가 좀 벌다 보면요, 점점 줄어듭니다. 이 포모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엉그라져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절대 주변에서 얼마 벌었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 갈 거다, 이런 거 얘기 싹 다 무시하시고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건 뭐죠? 제가 방송을 1시간 하는데 30분에서 40분 동안 하는 얘기가 시장 관점 얘기 중점으로 갑니다. 이건 알고 가야지. 과연 이게 주식이, 저는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이만큼 올랐어요, 대단하죠? 이런 걸 절대 싫어해요. 저는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만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라는 거지, 막 사세요, 뭐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매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 심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마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크실 텐데,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뷰, 관점을 가지셔야 투자에 대한 성공의 길이 더 열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움직였어요. 잠시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 솔직하게 강조드리는 게 있죠.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종목을 추천하고 코인을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눈속임으로 퍼센트 수익률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 상황을 잘 알고 나만의 그런
투자를 잘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앞으로 난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마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였고 이 암호화폐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해서 정말 포모를 다들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날 당일 취임식부터 아침 6시입니다. 새벽 한 3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의 차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취임식 전에는 한번 떨어뜨려줬죠.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취임하는 시간인 2시부터 주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폭이 여러분들 99K부터 109K까지 총 10K 정도로 움직여줬었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엄청 강했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매하지 말고 그냥 관망만 하라 했었어요. 저도 이거 차트 보고 뉴스 기사 들으면서 얼마나 매매에 들어가고 싶었게요. 네? 들어갔지만 조금은. 네, 들어가서 다행히도 익절을 보고 나왔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변폭이 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 정도의 하락, 사실 기대감에 대한 하락을 마이너스 4%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대적인 발언,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지 한번 발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나중에 할게요. 네. 뒤부터 조금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크게는 4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이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발음이 너무 힘드네요. 그린 뉴 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지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비상 사태를 꺼내면서 이민자 관련, 추방 관련에 대한 이제 언급을 추가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 좀 민감할 수 있는데 PC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정부에 떠던 PC, 이제 남녀 관련에 대한 이제 갈등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정리를 다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이제 에너지 비상 사태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에 관련해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진짜 공약, 당선되기 전부터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4가지를 전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비상사태, 에너지도 비상사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조금은 좀 이제 긴장할 만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고 파나와 운한에 관련해가지고 전쟁 관련 이유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마지막에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한 시간 정도 듣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20-30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비트코인 관련 이제 언급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쵸. 왜냐하면 좀 이제 무거운 주제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사실 이제 정책이 우선시되는 건 이거고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크립토 대통령이긴 해요. 크립토 프레지던트 모든 걸 만들어 줬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9월 달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 고가 라인이 70K에서 70만 불에서 66만 불을 하회하던 상태였었어요. 뭐 고점을 넘냐 못 넘냐. 그리고 나서 11월 달부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대선 확정되니까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갔었어요. 어디까지? 그대로 100K까지 갔었습니다. 뭐 고가 라인까지 본다면 108K까지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공약도 얘기를 했었죠. 제가 총 5가지라고 얘기했었는데 2가지만 크게 얘기하게 되면은 SEC 사임하겠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금 관련 문제도 해결하겠다.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30K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108K까지 갔다가 100K에서 하회하다가 이 취임식 당일날 109K까지 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4% 나왔네? 기대감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저는 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100K까지 올렸다니까요. 10만 불을 만든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순하게
트럼프 취임식에 코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발언에 대한 그냥 추가적으로 우리 더 건질 거 없나? 약간 좀 이제 떡고물 얘기가 없냐 이거의 차이지. 이 이후에 트럼프가 갑자기 저는 이제 비트코인 너무 싫어해요. 비트코인 is very bad 하면서 갑자기 싫어한다고 치면은 그땐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했죠.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이었고 사실 이 정책들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식을 했다고 하면 오늘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이 사람인데 과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 109K 갔다가 다시 101K, 102K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하락해서 사실 기대감이 다 사라진 거 아니냐, 다시 예전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림을 지금 당장에 그리기는 어렵죠. 이후에 트위터나 아니면 다른 발언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펌핑을 줄 수 있고,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취임식이라는 이벤트가 끝난 시점이고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뭐 어떻게 잠시 호흡 고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저와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짧은데 좀 재밌는 이슈들을 좀 많이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하고 가야 되는지 말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한 1, 2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면은 시장에서는 일단은요, 다들 알다시피 이전에 89K까지 한번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90K에서. 이 당시에 이제 뭐 FOMC 관련해가지고 제가 얘기 한번 깔끔하게 해드렸었죠. 통화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까지 해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올랐고, 이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됐고, 아직까지는 트럼프에 관련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아직은 없다. 차기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선반영이 된 부분에서 약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클 셀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저희가 다뤄드렸었죠. 네, 많이. 맞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서약이 좀 많이 웃겨요. 다시 알다시피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회사는요, 다들 모르실 분도 있겠구나. 미국 내 소프트웨어 이제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에서는 사실 이걸 중점으로 회사에 대한 주가나 이런 것들을 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이클 셀러라는 사람이 20년도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매입을 했었어요. 회사 돈 가지고 막 회사에서 증자하고 회사채 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총 45만 개까지 지금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좀 이제 유일한 기업이죠.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사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한데 비트코인 관련주에도 많이 엮이는 기업인데, 이 사람 뭐 트위터에 대한 부분에서 뭐 프로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가지고 저분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시장 내에서 계속적으로 기업들도 채권 왜 사냐고 하면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입 관련을 10주째, 사실 11주째예요. 그만큼 쪽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효과가 이런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에 대한 심리를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수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취임 관련해서 또 기업들까지 우리가 정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두렵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정책적으로 수요 관련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이야기 QR코드 통해서 마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지금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차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쉽고 재밌게 시장 상황 또 이슈들 다뤄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을 훨씬 더 정말 뛰어나게 잘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 또 다른 알트코인들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다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봉에서 상당히 윗꼬리가 엄청나게 지금 길었죠. 길죠. 네. 다른 마침에 커뮤니티 보니까는 이제 뭐 기대감, 뭐 발언의 기대감에 대한 하락빔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죠. 일단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링 간단하게 그려놓고요. 채널링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 정도는 더 그어놓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전의 상승 추세 이후 이 하락 국면이 이때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돌파를 했다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어제자 리테스트까지도 많이 리테스트죠. 예전 저항 추세에 대한 돌파 이후 지지 체크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그 반등이 이전 고가 라인 때를 갱신해 줬긴 해줬어요. 근데 사실 이 고가 라인 대에 대한 구간을 이게 108K에서 109K면은 사실 1K밖에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뷰를 본다면은 이제 탑 바텀 이제 그 투 탑이라고 해가지고 고가에 대한 두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상승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은 살아있긴 하지만은 이제 확실한 돌파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서는 좀 이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보기 쉬운 게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K 밑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시더라도 지지 구간이 한 두세 개는 보이실 거예요. 가장 크게는 97K랑 94K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K 미만 쪽에서는 단가가 보이실 텐데 아쉽게도 현재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 것은 100K에서 110K 구간이죠. 근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변곡점 구간들로 한 두 구간은 보이지 현재 확실하게 지지나 저항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가격대가 뿌리로 밀고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차트 보시면서 저 사람 말 맞아. 100K 밑으로는 지지가 한 두 개 정도 보이는데 위로는 저항이나 지지가 관점이 안 되는데 주가는 102K에서 놀고 있네. 되게 애매한 거예요. 가장 이럴 때 현명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매매 안 하는 겁니다. 관망하는 거고, 네, 100K 그냥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매수 잡고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여러분들은 그러기 싫으시잖아요. 또 맞아요. 핸드폰 보시다가 아니면 차트 보시다가 뭐 MTS라든지 AT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그래도 일단 지금은 눌렸으니까 저항 관점 왜냐하면 지지 관점은 제가 봤을 때는 100K가 너무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96K나 94K는 볼 수 있더라도 지금 위쪽 100K 구간대에서는 매수를 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100K 안 무너질 거다 하고 매수를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드린 부분은 저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어딜 깨면 어디까지 갈까요?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뭐 밑에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차트를 어떻게 봤는지. 일단 하나만 더 보세요. 104.6K 하나만 찍어두시고 그 위로 106.2K 하나만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밴딩 폭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1.5K가 좀 안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좀 매물대로 보시는 게 좋아서 이게 사실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 저항에 대한 대응을 한번 좀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얘기만 해놓고 혹시나 지금 와중에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높거든요. 100K가 끝나면은 100K가 무너지게 되면은 밑에 90에 대한 지지값들도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제 QR코드를 통한 방에서 이제 언급 한 두 자리 정도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구간들 짚어드렸고요. 혹시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맞는 구간들 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트럼프 임기 동안 굉장히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처음 초기에 잘 우리가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의 이 중요한 구간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알트코인, 이번엔 이더리움 함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어떤 다른 행보를 보여줄까요? 사실 제일 기대할 만한 건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이거든요. 이제 5천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맞죠. 제가 근데 리플만 2번 설명, 3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비트코인 위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이더리움도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차트적으로는 이더리움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설명을 하다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내용 받아보시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보다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타이팅을 좀 더 글을 잘 쓰는다고 제가 말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글을 잘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상하실 분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더리움 잠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 비트코인 다음으로 아마 리플 다음으로 좋아할 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이제 계속적으로 갱신해 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울이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비트코인 오르면 이더리움도 같이 오른다. 맞아요. 근데 추세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가격에 대한 모멘텀에서는 아직 이더리움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이 지금 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계속 오르면서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곽강을 못 받지? 이더리움을 각광받기 위한 조건이 뭐지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리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뭐 어느 정도 문서를 좀 제작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오후 6시 정도에 좀 배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아무튼 빠르게 차트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여러분들 제발 2평 보지 마시고요. 저는 2평 안 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2평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갑시다.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상화폐 시장에 맞냐라는 걸 저는 의문을 두고 싶은데 5일선을 보는 이유가 주간 간격에 대한 가격대를 보는 겁니다. 한 주.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주말이 없으니까요. 5일 그쵸. 근데 비트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죠. 그럼 7일선을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줘요. 근데 7일선도 사실 안 맞거든요. 왜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도 만들어지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적합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한 80%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나 저항이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겠지만은 지지나 저항이 확실하게 맞거나 어떤 지표를 분석할 때 아마 주가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3237인데 한 번은 떨어질 건데 하나만 봅시다. 3160 여러분들 체크해주세요. 3160 네,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3160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 살펴봤는데요. 이더리움 설명은 정말 5초 안에 전문가님 해주셨습니다. 3160 하나 기억하라라고 굉장히 큰 힌트 드렸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다뤄드릴 게 많았습니다. 취임식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뤄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설명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긴 설명 저희가 문서화해서 또는 영상으로 보기 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말씀을 해주셨고요. QR코드 통해서만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